네, 안녕하세요. 2학기 새롭게 시작할 승빈 역사입니다. 우리는 교과서 119, 119 새로운 항로 이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항로 이거 이제 새로운 항로 100개를 이제 찾았어요. 유럽인들이. 그 이유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이유가 나와요. 새로운 항로 개척 거기에 대한 이제 이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동방경문록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책에 이제 아시아들이 금이 많대요.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걸 원했어요. 황금 이런 거 찾아가서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동방에 대한 무역이 십자군 전쟁으로 그 동방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뭐 향료 같은 것들, 향신료 같은 것들. 왜냐하면 이제 유럽 사람들은 돼지고기 이런 거 먹는데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양념 없이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불에 굽지 않고 불에 약간 살짝 굽겠죠, 그렇죠? 그건 진짜 곤욕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없기 때문에 금방 상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 산물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걸 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몰랐을 때는 이제 상관없었잖아요. 근데 알게 되면 또 그쵸 또 달라지죠. 그런데 그러한 이제 향료, 이 비단 같은 이제 동방은 여러분 여기서 유럽인 입장에서는 동쪽이죠. 그러니까 아시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건 이미 이슬람과 이탈리아 사인들이 이제 다 이제 독점했어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싫었던 거죠. 좀 싸게 살려면 직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향료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이제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때마침 그런 과학 기술 같은 게 이제 발달했어요. 그래서 뭐 지리학이라든지 천문학, 선박 제작 기술, 뭐 카라벨선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다음에 나침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학 기술의 발달이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제 신항로 개척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나라가 이제 우뚝 서요. 먼저 대서양에 있는 이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입니다. 얘네가 먼저 이제 개척에 가죠. 그래서 에스파냐에서는 이제 콜럼버스 영화도 있었다고 얘기 드렸었죠. 1492년. 그래서 요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서진을 하죠. 그렇죠? 서진을 해서 새로운 대륙을 찾았는데 그게 새로운 대륙인지 몰랐다. 그렇죠? 서인도 제도, 그렇죠? 거기를 이제 갔고 마젤란은 이제 그는 필리핀에서 이제 사망합니다. 원주민에게 이제 살해당해요. 마젤란 부하가 필리핀 원주민의 신성한 장소에 있는 것들을 훼손시켰어요. 그러니까 마젤란 입장에서 부하 단속을 잘못시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사람이 잘못했는데 원주민들은 그걸 뭐 안 와요. 언어도 잘 안 통할 테고. 그래서 마젤란 일행에 대해서 이제 위해를 가했죠. 먼저 이제 선을 넘은 건 아무래도 마젤란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마젤란은 이제 죽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의 함대가 이제 한 바퀴 돌아요. 한 3년 걸렸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밑에 보면 이렇게 지도에 보시면 이런 거 잘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리스본, 그렇죠? 팔로스, 리스본이 포르투갈의 수도죠. 팔로스가 에스파냐 항구예요. 여기서 이 팔로스에서 이렇게 가서 살살바도르 섬 여기 서인도 제도 여기 있죠. 여기 간 사람이 누구냐면 콜럼버스입니다. 네, 콜럼버스고. 그다음에 이건 이런 색으로 해야겠죠. 약간 가는 색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아프리카를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렇게 아프리카 이렇게. 요거는 이 밑에 있는 이 사람 바스코 다가마. 가마가 많아요, 여러분. 바스코 다가마. 다마고 요 희망봉을 거쳐서 어디까지 갔다? 후추가 나는 여기 인도까지 진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콜럼버스가 간 거고. 그리고 이 마젤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색깔이
청색으로 하죠.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대서양 가서 마젤란 해협해가지고 여기에 지나면 이제 태평양이죠. 그렇죠? 태평양 이렇게 지나서 필리핀에서 깨꼬닥 하고 죽고 그의 부하들은 도망쳐서 다시 이렇게 희망봉 원래 이제 새롭게 발견된 항구인데 이렇게 해서 거꾸로 온 거죠. 바스코 다가마가 갔던 길에 거꾸로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 이게 3년 걸렸다는 겁니다. 당시 밑에 배 타고 간 게 이런 거예요. 카라베에서 이렇게 보면 도수를 이용해가지고 주로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갔겠죠.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갔을 겁니다. 선박이 좀 크고 튼튼하고 그래야 이제 큰 바다를 건너고 여기 보면 이렇게 6분위를 사용하고 있죠. 6분위. 요걸로 이제 눈금을 재서 이렇게 보면 별 같은 거 있죠. 요거 보고 여기가 위도 몇 도다. 뭐 30도다, 40도다 이런 거. 그러니까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거 파악하면 해류도 알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무역풍지대가 있고 무풍지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걸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여긴 이건 나침반이죠. 나침반.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새로운 항로를 이제 개척했다는 거죠. 자, 다음에 120쪽이요. 자, 그래서 이제 성공했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변화가 이제 가져오는 큰 변화. 이따 무슨 변화가 있냐면 개척 이후.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장사가 안 됩니다. 독점이 끝났어요. 새로운 길을 찾았죠. 그렇죠?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가 아니라 이제 대서양의 무역의 중심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대서양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뿜뿜해요. 뭐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처음이었지만 그 위에 뭐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좀 우수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에 반대로 이제 보면 원래 지중해 무역에 있었던 이탈리아랑 오스만 제국 같은 나라들이 쇠퇴하게 되죠. 그래서 대서양 연안 국가들이 번영을 누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이들이 이제 뭐 영국, 네덜란드 이런 데다가 뭐 동인도 회사 이런 거 이제 만들어요, 여러분. 서인도는 아까 전에 콜럼버스가 갔던 그 섬이었잖아요. 살살바도르 섬, 그렇죠? 그 신대륙에 있는데, 근데 동인도는 진짜 아시아를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삼각 무역이라는 게 발달해요. 삼각형 아시죠? 그래서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 세 개 대륙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무역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이때 여기서 가장 최상위권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삼각무역에서 그래서 돈이 제일 많이 벌죠. 또 한편으로는 그 새로운 작물이 이제 들어와요.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뭐 담배, 감자, 코코아, 옥수수 등이 오고요. 그리고 원래부터 중국 이런 데서는 이제 그거죠. 여러분 뭐 여기는 없네. 그 비단. 여기 있는데 면직물, 차 이런 게 들어옵니다. 면직물은 여러분 그 면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주로 이걸 가져오고요. 그리고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또 많이 가져온 게 바로 이겁니다. 금과 은. 금과 은이 많이 가져와요. 이 아메리카 대륙. 근데 요게 물가가 크게 오르는 가격 혁명이 됩니다. 돈이 갑자기 많아진 겁니다. 물건 그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 전이니까 물건이 대량 생산을 못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돈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물건 값이 치솟게 되는 겁니다. 물건이 이제 살려고 하는 그 능력은 많은데 물건이 없으니까 이제 물건이 그 귀하잖아요. 귀하니까 이게 물건이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이 유럽은 이 상업과 제조업이 크게 발달해요. 이걸 상업혁명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로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이 이게 원래 상업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이제 경제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자본주의로 가고 상업과 제조업이 발달했고 그리고 금융제도가 발달하고 다 뭐 돈 버는 거와 관련된 제도들이고 그쵸? 그런 것들이죠. 이거 왜 이렇게 번개가 쳐지? 지우기. 상업 제조업의 발달, 금융제도. 금융제도는 그냥 은행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음도 사용했고 왜냐면 굉장히 많은 큰 금액이 이제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평민인데도 돈이 엄청 많이 벌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가 귀족을 능가하게 돼요, 여러분. 이 부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재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 상공업자들은 평민이었는데 자본을 축적은 저축할 때 축이에요. 자본이 많이 쌓았다는 얘기죠. 돈이 쓸어 모아서 그냥 되게 많아졌다. 이런 의미죠. 아주 좋은 단어 같아요. 그래서 이는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게 상업혁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왜 이 신학로 개척이 왜 일어났어요? 하면 누구의 책?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문록, 그리고 호기심, 십자군 전쟁으로 동방무역이 발달했고, 그쵸? 그리고 그 밖에 기술도 발달했죠. 나침반, 그쵸? 그 다음에 선박 기술, 항해 기술 같은 게 발달했고,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겼고, 지중해 무역에서 원래 발달했던 이탈리아랑 오스만 제국은 쇠락하고, 포르투갈, 그 다음에 에스파냐, 그 다음에 그 위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같은 대서양 연안의 국가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의 규모가 유럽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잇는 삼각 무역의 형태로 발달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작물이 들어오죠. 담배, 감자, 코코아, 옥수수, 고구마도 있고 김치도 있습니다. 김치래, 고추죠. 네, 있고, 동방에서는 차와 면직면을 가져왔고, 금과 은이 이제 아메리카에서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땡땡혁명, 가격혁명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상업과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금융제도가 발달하고 어음이 사용되면서 이를 땡땡혁명이라고 그래요. 상업혁명. 좋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포토시 은강이 있죠. 여기서 이제 은을 많이 가져갔다. 그래서 스페인은 한 300년 동안인가 3세기 동안에 거의 20만 톤 이상인가 굉장히 많은 은을 가져와요. 금도 많이 가져옵니다. 몇천 톤의 금을 가져와요. 여기에 이제 삼각무역의 그림이 여기 나타났죠.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21쪽에는 이제 약간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와요. 이 신학로 새로운 항로는 유럽인들에게는 이제 많은 이제 부유함을 갖다 줬지만 반대로 아메리카랑 아프리카는 이제 약간 안 좋게 됩니다. 자, 봅시다. 아메리카 이제 변화죠.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변화. 첫 번째는 이 아메리카에는 원래 아스테카 문명과 잉카 문명 같은 나라가 있었는데 이거 파란색이에요. 이 색깔이 더 좋은데? 초록색이? 근데 이게 이제 파괴됩니다. 파괴되었다. 잠깐만, 녹색이 더 좋네요, 여러분. 녹색 할래 이제. 네. 그래서 멕시코 고원이라는 것은 높은 고원. 여기가 이제 여러분 고산 도시예요. 이쪽이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이 아스테카 문명 같은 경우에는 코르테스에게 이제 전복당해요. 코르테스. 그 다음에 안데스 고원은 잉카 제국은 피사로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피사로가 번개가 좋네. 이거 뒤로 가기가 없나? 여러분은 파란색으로 쳐셔도 돼요. 근데 헷갈릴 수 있겠다. 그냥 파란색으로 해야겠는데. 다시 교체. 그래서 에스파냐인들은 이제 금과 은을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는 누군가 이랬겠죠? 그쵸? 그래서 금과 은이 최고라고. 대농장. 그러니까 원주민이 어때요? 그쵸. 이 사람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천연두 같은 전염병이 처음 생겼대요, 아메리카에. 그래서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인구 대부분이 이제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 플랜테이션은요, 보시면 기호자문이에요. 사탕수수와 담배. 이걸 우리가 주식으로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식량 문제가 약간 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한작물만 키우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큰 경제 문제다. 그래서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이제 인구가 많이 감소를 합니다.
전염병의 치사율이 높았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 흑인들을 데려오는 거죠. 이제 노예무역이라 그래요. 노예무역. 그래서 거의 뭐 사람은 안 받습니다. 노예 같은 경우에. 그래서 거의 뭐 물건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노예무역으로 아프리카에서 이제 인구도 사라지지만 주로 남자를 많이 데려왔기 때문에 남녀 성균형이 이제 가져왔고, 부족 간의 갈등이 깊어진 이유는 이 유럽인들이 간사하게 그 아프리카에 깊게 못 들어갔어요. 말라리아라고 아세요, 여러분? 그 모기 거기에 물리면 이제 죽어요. 근데 당시에 그 말라리아 약이 없어요. 그게 19세기 때 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그 열대 지역까지 아프리카가 그 해안가에만 백인이 갔고 깊숙이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해안가에 있는 부족하고 그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그 흑인들의 그 부족들이 사로잡아 오면 뭐 금과 은 있죠. 아메리카에서 가져온 거. 아니 뭐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을 이제 줬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인들끼리 서로 이제 그죠. 서로 이제 그 포로 사냥을 해야 했다고 할까요? 그걸 이제 한 거죠. 그때는 서로 나라도 다르고 그 부족도 달랐으니까 뭐 지금도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족 간의 갈등도 깊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노예무역의 비극을 보시면 요게 노예선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발표 수업했을 때 한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내부 모습. 요거는 실제로는 이제 그 어떤 화가가 그린 거라고 하고, 이거 거의 이렇게 생겼죠, 그쵸? 이거지는 않지만 거의 이렇게 실었죠. 그래서 보시면 족쇄로 이렇게 발 잠가가지고 여기서 자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바다에 그냥 버려버리고. 그렇죠, 이게 인권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죠 이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